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웃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려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도 또 많이 오고 이래서 비 피해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시장이 지금 말이 아니죠, 그죠? 제가 오늘 이 빨간 마우라를 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마우라를 빨간 걸 했겠습니까, 그죠? 시장이 좀 올라라, 그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어디인가요? 그죠? 이런 것 오늘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굉장히 쉽습니다. 예, 오늘도 소파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제 방송 청취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딱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자들을 보면은 짜투리 시간을 아끼고, 그죠? 또 푼돈을 아낀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푼돈을 아껴? 그 대신 목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큰 돈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가 한 번씩 휴가를 갈 때 한 50억을 씁니다. 근데 그 네티즌들이 검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칩니다. 예, 왜 그랬느냐면은 빌 게이츠가 부자 아닙니까, 그죠? 세계에서 한두 번째 손꼽히는 부자인데 지금 약간 2등으로 밀렸을 때다 보니까 그래도 재산이 80조 70조입니다 그런 사람이 50억의 휴가비를 쓰는데도 욕을 먹지 않는 것은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기부를 1년에 조 단위로 하거든요. 1조 2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도 많은 그죠? 지원을 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그죠? 기부를 1조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멋지게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깔치 정장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정장 입으시고 본전 인생에 만족하지 마시고 30억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너무 이제 위축되지 마십시오. 시장에 자금이 2,000조가 넘는 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1조 못 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면은 1조 아니라 100조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인데 사실 이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연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보면은 종목들은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지만 멋지게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자의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보면은 남영 비비안도 지금 단기간에 4일 만에 그죠? 점상한가 상한가 그죠? 이렇게 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 화면을 보면은 한 주간에 이슈화 됐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경영권 매각 기대감인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영 비비안 같은 요런 종목인데 이 경영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어떤 경영, 고난, 그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행위인데 이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경영권을 바뀌는데도 급등을 했느냐면은 대부분 보면은 기업이 좀 부실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튼튼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재 가치가. 그런 기업이 이 경영권이 바뀜으로 해서, 그죠? 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이죠. 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전문 경영인을 둔 기업과 오너가 하는 이 기업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전문 제약주 중에서 이거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인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은 뭐냐면 유한양행이죠, 그죠?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버드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고가 기업의 로고가 버드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가
그 서대필 선생님이 버드나무를 선물을 했죠. 이제 1926년도 그 창립 당시 유한양행이 창립할 때 그 버드나무를 선물하면서 그것이 로고가 됐는데 사실 이 1926년이라는 이 시간적인 이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이때는 일제시대였죠. 그죠? 일제시대였는데 그 유한양행의 대표가 유일한 씨였습니다. 유일한 씨는 9살에 이미 미국을 건너가서 서양 세계의 많은 문물을 본 것이죠. 그죠? 또 뭐 그 아내도 역시 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물론 다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고통이 없었느냐? 아니죠. 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중국에서 숙주를 팔아서 중국 사람들은 그 차이,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먹거든요. 그 숙주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이 한국에서 뭐 여러분들 뭐 유한양행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뭡니까 안티프라민 뭐 1933년도에 나왔던 그 안티프라민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아주 생생하실 텐데 이 유일한 씨가 그 전문 경영인을 두고 다시 이제 떠났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이 제약회사 중에서 2017년도를 기준해서 보면은 매출이 1위였습니다. 1억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1위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한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오너 경영을 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면은 2위죠. 그죠? 녹십자라는 회사죠. 그죠? 기업이죠. 제약회사인데 여러분들 그 과거에 보면 이 수도약품이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녹십자가 됐는데 역시 이제 이 그 오너가 했던 이 경영체제도 전문 경영인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매출이 떨어졌지만 얼마 차이는 아닙니다. 한 뭐 1조 한 3천억 정도 2017년 기준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인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문 경영인은 뭡니까 뭐 흔히 뭐 바지 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죠 이거 기간제의 어떤 그 사장 역할을 한다면 오너는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그죠 세습의 어떤 형태인데 이것이 이제 잘 되면은 괜찮은데 이 오너 경영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경영권 싸움이 됩니다. 그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면 현대 뭐 왕자의 난이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남녀 비례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경영권을 그죠 누구에게 넘겨주면서 그죠 나중에 이 기업이 이제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대 심리에서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시겠지만 엄청난 뭡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특징들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기업의 종목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2차 전지가 그 일본과의 어떤 반도체 소재 관련한 그죠?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에칭가스에서 그죠? 지금 보면은 또 2차 전지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피는 뭐 이미 또 나왔었고 그죠? 오늘 보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보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하시면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흔히 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명성 TNS라든지 율촌화학이라든지 너무 이름도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정말 굉장히 이 시장이 좀 약간, 좀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첫 번째 그 남녀 비비안 같은 경우도, 그죠? 뭐 경영권 매각하는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물론 걔들도 많이 상승을 해서 뭡니까 조정을 보고 뭐 하락을 했지만은 이런 어떤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6천원짜리가 4일 만에 근데 2만원을 갔으니까 내가 6천원짜리를 만주를 6천만 원을 베팅하면 4일 만에 2억이 되는 이런 장사가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그 이슈가 뭐냐면은 그래핀이죠. 그죠? 그래핀. 이 그래핀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제가 이 5월달 아줌마 쇼를 하면서 그죠?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내용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갑자기 또 이 한일 관계와 관련돼 있어서 왜 그래핀 종목이 등장하느냐 그죠? 이 그래핀이 이 소재가 모든 반도체의 첨단 소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북일재지라는 종목이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상승하고 그죠? 조정을 받고 3,000원, 4,000원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7,000원까지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시장을 잘 읽으면서 공략을 잘 하시게 되면은 1000만원이 금방 1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세 번째가 보면 신규주들이죠. 그죠? 이 신규주는 사실 이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내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박스권을 지지하고 뚫고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대기권을 뚫어서 막 우주까지 날아갈 그런 기세였는데 오늘 뭡니까? 또 막 팍 밀어버렸죠. 그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잠깐 이따가 차트를 보고요. 마지막 이 신규주 같은 경우도 신규주들은 되게 재밌습니다. 뭐 지금 데모라든지 윌링스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신규주들은 왜 저렇게 또 상한가를 만들고 뭐 또 연장 연상을 할 수 있고 이러냐면은 상장하게 되면은 일단 그 상장 주식수가 좀 작고 그죠? 그리고 또 유통 물량이 작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사실 이 돌아다니는 물량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종목이라는 것이 입품이 안 끼고 적품이 안 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자들한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은 때가 묻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한가를 잘 치는 이유는 때가 안 묻었다는 거죠. 참신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잘 갑니다. 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신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장하고 나서 뭐 30% 50%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 기술적인 흐름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은 70% 이상이 그죠? 기술적인 흐름을 통달해 있거든요. 다 보실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투자자들 간의 서로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올선이 깨지면은 파동이 나왔을 때 올선이 깨지면은 무조건 도망가겠다. 뭐 이런 어떤 원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과거의 역사가 없는 거죠. 지금 만들어져서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다음 단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흘러내렸을 때 다음 단계를 보시려고 하면은 어떠냐면은 과거의 어떤 흐름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점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주들은 잠깐 이렇게 상승을 바짝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밀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칼같이 그죠? 좀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이런 흐름들을 물론 그 종목들이 한 두 달, 세 달 쭉 밀리고 나서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뭡니까 컴퍼니 같은 경우도 쭉 올랐다가 그죠? 그때 그 기생충과 관련해서 그죠?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뭐 근자에 뭐 상한가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점까지 가기는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주식이 먼저 상승을 50% 60% 했다면은 반드시 이거는 기술적인 흐름을 지켜줘야 된다. 왜? 과거의 어떤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딱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런 것들은 분봉을 보고 그죠? 여러분들이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남녀 비비안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앞에를 요렇게 한번 당겨 보십시오. 자, 요렇게 이 점상한가를 치기 전에 요렇게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 비비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테마나 이런 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개별 성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누가 과연 이렇게 그죠? 모양이 갖춰졌다고 해서 이날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점으로 날아갔습니다. 보통 이제 이 주식들이 점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이와 같은 패턴들은 과감하게 다음날 그죠? 공략한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은데 요즘 통상 이래 보면은 플레이미드도 마찬가지였지만 둘째 날 그죠?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날 이런 T 공략이 많이 나오는데요. T 공략은 과거에는 이렇게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뭐 매도의 T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T 공략이 나오고 나면은 다음날 어떠냐면은 이 T 공략 옆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녀 비비안은 이
그 주포라고 하죠. 그죠? 이 주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다음날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는 3연상이 갔지요. 그죠? 3연상이 가고 나면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파동 길이를 계산해 볼 때 파동이 나오고도 뭡니까? 충분히 나오고도 남은 그런 그건데도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또 상한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주 작전주들은 또 내일 어떻게 될까요? 라고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계속 상한가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상한가를 치지 않고 수도하는 그날은 뭡니까? 단기 고점이 형성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식은 그죠? 뭐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지만 주식은 과학이거든요. 왜? 가속도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속도를 한번 붙이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고점은 상한가를 치지 않는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얘기를 선수들이 듣고 역으로 눌림 조정을 주고 다음날 상한가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는 더 이상 크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또 그래핀 관련한 종목 중에서 지금 국일재지 같은 경우 보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원에서 여기 보면은 바닥에서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오면서 뭐 상한가를 그다지 많이 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한 두 달, 그죠?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고 뭡니까? 여기서 요렇게 보시면은 살짝 고개를 드러났고, 그죠? 요렇게, 그죠? 요런 모양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저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선수들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핀 했을 때 사실 이 그래핀 하면은 XINC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물론 크리스탈 신소재도 뭐 상한가를 한번 쳤고 제가 지난주에 XINC도 잘 보라고 했는데 어제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름이 어떻나요? 훨씬 더 걔들이 더 세련됐는데 그죠? 국일재지 이름 촌스럽지 않나요?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보면은 남염비비아, 율촌화, 그죠? 명성 TNS 지금 보면은 국일재지 이렇게 이름이 전부 촌스러운 애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은 트렌드가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이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랬죠. 상한가를 치면 얘는 계속 상한가를 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한가를 치지 못하고 눌림을 잡았는데 눌림도 세 박자에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못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5일선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첫 번째 상한가 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5,88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딱 5,880원에 딱 갖다 놨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이 선수들도 진행이 보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현혹되고, 그죠? 캐션 마크를 붙일 만큼 딱 갖다 놨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갖다 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승했던 종목이 여기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려면은 5,880원을 깨지 않는, 또는 5,880원을 깨고 5,600원, 500원을 간다 하더라도, 그까지 라인까지는 여러분들이, 근접한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 깨버리면은, 파동이 나오는 종목은, 그죠? 기간 조정이, 파동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물론 기간 조정이 짧아야 되겠지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봤을 때,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가격 조정이 깊어져 버리면은, 얘는 더 이상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탄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후성이라든지 이런 차트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였던 그런 어떤 종목들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광고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